어째서 요요가 올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보통 뭘 먼저 하시나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식단, 매일 운동하기,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는 늘 다시 시작하게 될까요? 바로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이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누구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고,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늘어나고, 감정이 불안정하면 자극적인 음식이 당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자연스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의지에 기댄 채 다이어트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그 계획을 실천하던 중에 중간의 실수를 또 의지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식단,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의지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되기 위해선 내 몸과 마음이 그럴 만한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 식사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 리듬 조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계획이 좀 더 잘 유지되고 건강한 습관으로 잡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위고비나 최근에는 마운자로 같이 되게 좋은 약들도 많은데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약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끊게 되면 한 60% 이상에서 다시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챙김 식사란 식사 그 자체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 느껴보고 음식의 생김새와 향을 음미하고 한 입 한 입 그 입안에서 퍼지는 맛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실제로 이 마음 챙김 식사를 꾸준히 실천하면 감정적 폭식의 빈도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는요, 일종의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 식사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한 감정을 안정화시켜 주는데요. 보통 감정에 예민해져 있는 분들은 이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뇌 영상 연구들에선 이 마음 챙김을 하는 경우에 이 과도한 편도체의 활성을 줄여서 감정 반응을 안정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식사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식사를 하기 전에 허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픈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이죠. 0점부터 10점까지 해서요. 내가 이 진짜 배고픔인지 감정적인 허기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죠. 배고플 때는 10점, 그렇지 않을 때는 0점으로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6점 이상일 때 식사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마음 챙김 식사의 핵심은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TV나 휴대폰을 다 끄고 오로지 이 눈앞에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음식의 향, 식감, 온도,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죠. 현실적으로 매 끼니마다 이렇게 천천히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 그리고 항상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한 끼 정도만 이 마음 챙김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하루 한 끼 어떤 나를 위한 온전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만감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식사 중간에 멈춰서 지금 내 포만감이 몇 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8점 정도에 도달하면 식사를 마무리해 보는 것이죠. 이 방법들이 복잡하게 들리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감정적인 폭식은 줄어들고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 리듬 조절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는 것이죠.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뭔가 음식을 갈망하는 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을 해도요, 이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이것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수면 리듬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좀 늦잠 자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말이든 평일이든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한 5분 정도 쬐어주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 빛을 인식하고 기상시간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생체 시계가 재조정될 겁니다. 사실 수면을 위해 지키면 좋은 행동 지침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지키는 것은 좀 어렵죠.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진료실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았던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안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침대 위에서는 휴대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꽤 간단한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더 쉽게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마음챙김 식사법과 수면 리듬 조절은 억지로 우리가 의지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습관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되는 행동이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이제는 인터넷에 너무도 많은 다이어트 정보가 있죠. 아마도 이제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 다이어트가 어떤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확 해치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목표와 계획 실천에 너무 매몰돼서 심적으로 좀 금방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 체중을 감량하는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저하고 엄격한 계획보다는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이 문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원이었습니다.